자, 얘들아, 안녕! 해님 선생님이 돌아왔다. 4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월 달에 선생님 모의고사 해설 강의 본 적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의 원칙은 하나예요. 실전에 임했으면 실전답게 접근한다.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결국 마무리를 찍게 100점 만점 혹은 원하는 점수 찍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바로 실전이다. 이론은 이론일 뿐, 그리고 토대로서 작용할 뿐,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에 임했을 때 실제로 어떤 마인드로 글을 읽고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하며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답을 뽑아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나의 모의고사 해설 강의의 목표야. 알겠죠? 그리고 그 시험지를 아시다시피 프레젠테이션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험지 펼쳐 놓으시고 시험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선생님의 어떤 크리티컬한 해석들을 쭉 따라가면서 보시면서 함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까? 내 스타일로 간다. 자, 23번, 24번, 25번 세 가지 주장하는 바, 요지, 제목. 계속 얘기하는데 주장 계열들. 글의 후반부 3분의 1을 읽어라. 글의 후반부 3분의 1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글의 후반부 3분의 1을 읽고 그 다음에 보기를 읽으신 다음에 글의 후반부 3분의 1이 똑같은 얘기는 한 두어 문장 정도 될 텐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고 이것들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이를테면 글의 후반부 3분의 1이라는 게 본론 부분의 마지막 문장이 걸쳐 있고 결론 부분까지 이 정도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레벨은 뭔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레벨이 올 수 있고 여기에 레벨은 뭔가 주장을 정리하는 레벨이 올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레벨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중반부가 이렇게 있고 내가 읽으라는 3분의 1이 모두 결론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레벨이 같은 문장들이 쭈루룩 나열될 수도 있겠지.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장, 요지, 모두 다 제목 다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크게 말해서 주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글 한 편을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말이 보기 5가지 하나 중에 있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보기를 보실 때 네거티브 전략. 쉽게 나오는 건 여기를 3분의 1을 읽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글의 5가지, 보기 5가지 중에 정확하게 있으면 그걸 답으로 하면 되겠지만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라는 게 그런 거지. 마음에 드는 딱 하나가 없어. 그래서 살짝 꼬아놓은 거야. 약간 마음에 안 들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털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만 5가지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5가지 중에서 하나만 맞고 나머지 4개는 틀린 게 아니거든. 우린 언제나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답이 2번이라고 해도 2번이 없었으면 3번이 분명히 답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경우 0.1%로 더 비슷한 걸 찾기 위해서 서로 간의 비교를, 보기 간의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서 네거티브로 이건 얘에 비해서 뭐 때문에 안 돼 라는 걸 잘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시작합니다. 23번. 어디서부터 읽어볼까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끄트머리에 보면 putting on.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Putting on the mental brakes. Put on the mental brakes. 이런 표현들이 이 브레이크가 말 그대로 진짜 브레이크예요. 이 브레이크가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차에 달려있는 브레이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put on 브레이크. 브레이크 위로 put 해. 놔. 이렇게 되면 뭐겠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는 건데 무슨 브레이크를 밟는다 했냐면 정신의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 She can stop you. 너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뭘로부터? reacting, 반응하는 걸로부터. in anger, 분노하며 반응하는 걸로부터. 누구한테? react가 나왔으면 뭐에 반응하느냐가 필요하지. in anger는 근데 뭐에 반응하느냐가 못 돼. 그럼 그대로 가. 반응하는 걸로부터. 분노 속에. 누구에게? 나오잖아 뒤에. 누군가에게 분노로 반응하는 걸로부터 너를 막아줄 수 있다. on the road, 도로 위에서. 한 상황, 어떤 상황? that can lead to danger, 위험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 만약에 more of us, 우리 중 다수가 would take, 취한다면 take의 해석은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take라고 해놓은 취한다, take한다. 만약에 우리 다수가 take 할 거라면 just a couple extra moments, 단지 2~3개 정도의 추가적인 순간들을 take 할 거라면
to think, 생각해보기 위해서 an action, 하나의 행동을 through, 통해서 이렇게 할 행동을 생각해 볼 거라면 그러면 we would all be much better off. 우리는 모두 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주장하는 바가 되게 확실하다고 할 수 있죠. 몇 번이냐? 5번. 행동하기 전에 여유를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완전 찐따 스타일이지. 자, 계속해서 24번 역시 요지. 자, 어디서부터 읽을 거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The truth is, 진실은 things matter. 이게 뭐가 문장인가? 문장이죠. matter가 동사가 될 수 있으니까. 사물이 중요하다. They have to. 그래야만 한다. 사물은 중요해야만 한다. 그리고 have to는 해야만 한다는 뜻도 되지만 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이 must 자체는 해야 한다고 뭐 임에 틀림없다 둘 다로 보는데 have to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must와 should와 have to 모두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게 당연하다는 얘기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도 뭐가 될 거냐면 진실은 사물이 중요하다는 거다. 그리고 사물은 당연히 중요하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해석이. 그 다음에 그것들은 사물들은 are 이다 what we live with.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고 만지는 거야. 매일매일. 그들은 나타내. 우리가 무엇을 보아왔는지. 보세요. 우리 방 안에 물건들이 깔려 있으면 우리가 맨날 뭐를 보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냐. 그 물건들이. 또 who we have loved. 내 방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어. 이 사진이 뭘 말해줘?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쭉 밑에까지 쭉 보시면 그런 얘기잖아요. 뭐야? 이런 식의 논리는 3월달에도 비슷한 문장이 하나 나왔잖아요. 뭐야? 사물을 보면 그 사람의 소유물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대로 그 상태로 놓고 쭉 더 이상 볼 필요가 있나? 1번 보시면 things 끊고 we live with.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사는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reflection이다 하면 되죠.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25번으로 계속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25번.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역시 어디서부터 보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있는데 보면 중간에 there are 있죠. There are a host of possibilities. A host of면 많은이에요. 많은. all out of처럼. 있다.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나 the experts, 전문가들은 concur on this one point. concur. 자주 보이지 않는 동사지만 기본 동사니까 concur, on 이런 식으로 가면 뭐에 관해 일치, 동의. 이런 동사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많은 가능성들이 있어. 굉장히 다수의 가능성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 가지 관점에 동의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하나에 동의해. Say yes. 뭐라는 거야? yes라 말하라. 여기에 동의한다 이거야. As far as work is concerned, as far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work is concerned, 일이 관련되어 있는 한, 뭔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일이라는 분야가 걸려있는 한, 이런 정도의 표현이 되겠죠. 일이 관련되어 있는 한, 그러한 전문가들은 can point to a decision, 뭐 할 수 있다? 지적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을 지적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계속 내려오는 거는 뭔가 여러 가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는데 전문가들은 다 한 가지라고 얘기해. 뭐라고? yes라고 말하라. 그 다음에 또 뭐야? 더더군다나 일이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전문가들은 어떤 한 가지 결정을 자꾸 지적할 수 있어. 어떤 결정이냐면 they were tempted to say no. 그들이 유혹받는 뭐라고? to say no. no라고 말하도록 유혹받는 결정을 지적할 수 있어. 또 where? 또 어떤 결정? staying the course. staying the course.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죠. 그 코스대로 머무르는 거야. staying the course 하는 것이 was more comfortable. 더 편안하고 and less risky. 덜 위험하다. 라는 그런 결정에 대해 지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으로는 마침내는 decide. 결정해. 뭐해? 결정해서 뭐 하기로? to give it a go. give it a go. 그것에게 a go. 가는 것을 줘보기로 결정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뭐야? 가기로, 결국 가기로 결정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런 어머나 이거 뭐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뭔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은 다양한 표현들을 하나로 좀 묶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기술인 거고. 다음 여기 보면 say yes. yes라고 말하라 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이냐면 tempted to say no.
그 다음에 또 staying the course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이게 어떻다고? 더 편안하다. 이게 더 편안하고 comfortable하고 덜 위험하다. riski하다. 그런데 마침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결정했다. give it a go.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전문가들은 이거에 동의한다 라고 얘기했고, 근데 전문가들은 no라고 말하는 유혹을 받아. 그 다음에 staying the course 하는 게 이렇다라는데 이렇다라는 그런 결정을 지적한다고 그랬어. 이런 결정을 가르칠 수도 있다고 그랬어. 하지만 마지막에는 final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에는 뭐 한다? give it a go. 한번 가보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죠. 결국 가냐 안 가냐, no냐 yes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 뭐야? 결론은 뭐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니까 이거는 say yes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don't be afraid to say no. no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no라고 말을 하라는 거잖아. 1번 탈락이고. 2번 보면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hang in there. 거기 계속 머물러라. 이건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머물러라는 건 일을 계속 하라는 거잖아. 같은 일을 계속 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건 뭐라고 그랬어 지금? 뭔가 어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staying the course 하지 말라는 거잖아. 자기가 항상 하던 걸 하지 말고 새로운 걸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게 왔을 때 그것에 대해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거니까 기존에 집착하라는 2번은 아닌 게 되는 거고, 3번은 be open to new opportunities. 바로 이게 되겠죠. 새로운 기회들의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것들 너무 거리가 멀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다. 근데 23, 24, 25번 결국 다 똑같은 유형들이고 얘네들 뭐 한다고? 글의 후반부를 읽고 글의 이 후반부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 보기 5가지 중에 뭐냐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26번은 스킵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27번 문법 문제. 선생님 문법 설명을 할 때는 이론적인 건 필요 없어요. 이게 뭐라 해설이 나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해설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야 되잖아. 풀어야 되는데 4번을 지금 답을 맞출 때 어떻게 맞추시냐면, 보세요. 내가 문장 한번 써볼게요. 여기. Here the preference for the film. Look. 그 다음에 in glossy national advertising campaigns prevail. 잘 보세요. 이 문장이 지금 해석이 자유롭게 되는 사람들 물론 있을 거야. 하지만 문법 문제랑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이게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물었는데 결국 동사의 형태를 묻고 있잖아. 결국 동사의 형태를 묻고 있으면 내가 평상시에 뭐라고 했냐? 모르는 사람은 지금 들어라. 동사의 형태를 맞추고 싶으면 실전적인 접근. 해석을 떠나서 동사의 형태를 맞추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생각은 저 주어진 동사가 본동사인가 준동사인가를 맞춰야 돼요. 본동사냐 준동사냐. 본동사의 개념이 뭔데? 본동사의 개념은 동사 자체가 여전히 의미상 뭐를? 다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현재형이라든지, 현재형 2가지죠? 이렇게. 이거는 그냥 현재형, 이건 3인칭 단수 현재형, S 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형, 이 정도 있겠고, 준동사, 원형 부정사나 투부정사나 ing, ed, 수동형, 얘네들, 즉 더 이상 다를 가지고 있지 않게 쓰이는 애들 준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뭐 보고? 능동이냐 수동이냐 보고. 이러면 동사 형태의 99%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여기 봐. 먼저 본동사냐 준동사냐를 맞출 건데, 본동사냐 준동사냐를 맞출 건데 어디로 보시냐면, 봐요. 본동사라는 것은 하나의 절에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의 절이라는 건 최소 문장 단위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다가 있는 게 본동사니까 본동사는 하나의 절에 1개만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봐봐. Here the preference for the film look. 일단 여러분 동사 같아 보이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look.
in gross natural national advertising campaigns prevailing. 여기 문제가 걸려있는 얘까지. 이 정도죠 지금. 본동사냐 준동사냐를 먼저 따지는 데 있어서 개수상으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 여기 지금 보면 절이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절이 바뀌는 부분,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처럼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절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본동사는 몇 개만? 한 개만 있으면 돼. 본동사 한 개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만약에 여기 지금 보이는 애가 얘가 본동사라면 여기 프리베일링은 이 상태로 ing면 준동사죠. 이 상태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럼 이제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지. 준동사라면 이제 추가적인 다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룩은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거니까 룩이 만약에 명사로 쓰인 거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야. 룩이 만약에 명사로 쓰인 거라면 누가? 유일한 동사인 여기 프리베일링이 뭐가 돼야 돼요? 본동사가 돼줘야 돼요. 그러면서 ing 형태는 안 되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데? 이게 뭘로 고치느냐가 뭐가 중요해? 니네 시험 볼 때? 뭐가 중요해? 이게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라. 선생님 그럼 결국 얘가 본동사인지 준동사인지 알려면 이것도 뭐 해석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봐봐. 왜 그런 생각을 못하냐? 만약에 the preference for the film 하고 만약에 여기가 본동사라면 이 앞까지가 주어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주어가 된다면 명사가 결국 주어일 텐데 보세요. for the film은 전치사니까 주어가 아닐 테고 그러면 the preference가 주어라면 preference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 그럼 여기 뭐가 됐어야 됐겠어? s가 붙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냐? 선생님 혹시 here가 저기 있는데 도치가 된 건 뭐 어떡하죠? 주어가 뒤에 있다고? 여기 봐봐. In gross national advertising campaigns가 한 토막인데 전치사로 붙어 있잖아. 전치사가 왜 주어야? 이것도 주어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감은 결국 누구밖에 없냐면 the preference밖에 없어요. 만약에 룩이 본동사라면. 근데 룩은 s가 안 붙어 있단 말이지. 그러므로 룩은 이래저래 지금 본동사로 쓰였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내가 지금 뭐 했어요? 여기서 무슨 문법 이론을, 문법 규칙을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주어 동사의 일치 개념을 이용해서 룩이 본동사가 아님을 밝혔고 그렇다면 이 문장 안에서는 본동사가 지금 하나도 없어. 누구를 제외하면? 저기 끝에 있는 프리베일을 제외하면 본동사가 되어줄 놈이 없단 말이에요. 프리베일은 본동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ing 형태는 준동사 형태니까 탈락. 답은 4번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야 실전에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넘어가자. 시간 없다. 빨리빨리 하자. 28번.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죠. 그냥 쓱 해석만 하고 넘어갑시다. 어휘 문제 중에서는 상당히 쉽게 출제된 스타일이죠. 3번 있는데 보시면 이 문장 자체만 해석해도 그냥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3번 시작하는 문장. 만약에 그들이 take on, 떠맡다. 만약에 그들이 떠맡고 있다면 뭐를? 좀 더 무거운 workload, 짐의 일의 부담이죠. 좀 더 무거운 일을 떠맡고 있다면 with more difficult projects, 뭐에 관해서? 좀 더 어려운 프로젝트에 관해서 더 무거운 workload를 떠맡고 있다면 그것은 likely that, 대시 생략돼 있죠. that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뭐가? They would expect, 그들은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뭐를? 어려운 일을 떠맡고 있다면 뭐를 기대하겠냐? inadequate compensation이면 부적절한 보상. 아니 어려운 일을 떠맡고 있다면 그에 맞는 부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이게 말이 되냐? 어려운 일을 떠맡았으면 그에 맞는 충분한 보상,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 inadequate이 아니라 뭐를? in 떼고 그냥 adequate이 됐어야 되겠죠.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도표 문제 무난하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일치 문제 역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자, 31번 빈칸부터 들어가 봅시다. 빈칸. Imagine that 어쩌고저쩌고 가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 내 스타일은 그거 아니야. 자, 빈칸 문제가 들어왔어. 빈칸 있는 부분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살펴볼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빈칸에 대한 힌트는 언제나 밑에 존재한다. 왜냐? 빈칸은 뭔가 상징적으로 내뱉는 말이요, 뭔가 레벨이 높은 말, 주제성의 말이요, 뭔가 멋진 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더 낮은 레벨에 설명하는 말이 다음에 반드시 와야 된다. 그 말을. 그럼 그 말을 요약하면 빈칸이 된다라는 거지. 자, 빈칸 문장 보니까 뭐 information은 어떤 정보는 let us know,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뭐를? What internal coping strategy is likely to work best during a stressor. 어떤 정보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어떠한 내면적 대처 전략이, coping strategy가 is likely to, 가능성이 높은지. 뭐 할 가능성? work
best. 가장 잘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during a stressor. 스트레스니까 뭐야?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인 거잖아.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동안에 어떤 정보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우리한테 알게 한다. 뭐를? 어떤 내면적인 전략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그 전략이 가장 잘 먹힐지. 뭐에? 그 스트레스 주는 사건 동안에 잘 먹힐지. 즉 어떤 정보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알게 돼. 뭐를? 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알게 돼.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간단한 본보기 하고 나서 너가 have some minor surgery. 너가 마이너한 수술을 받았다. 너는 들었다. On the first post-surgical day에 첫 번째 post 이렇게 붙으면 그 다음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수술 다음 날에 there is going to be a lot of pain. 있을 거라는 거. 뭐가 있을 거는 많은 통증이 있을 거라는 걸 들었다. 반면에 by the second day 이틀째에는 you will just feel a bit achy. 너는 그냥 단지 약간 아플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 수술하고 나서 첫날에는 디테일해야 돼. 내가 읽으라는 부분 읽을 땐 디테일해야 돼. 수술하고 첫날에는 많이 아플 거야. 둘째 날에는 조금만 아플 거야 라는 얘기를 네가 들었다. 그 다음에 armed with that information. 그런 정보로 armed, 무장되면 you are more likely to plan. 너는 계획을 짤 가능성이 높다. 뭐야?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미리 들었고 그러면 계획 짜기가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계획과 미리라는 말과 가장 일맥상통하는 말은 뭐냐? predictive, 예측이죠. 예측. 답은 3번입니다. 즉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까를 결정을 하려면 미리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말. 그 다음에 넘어간 32번. 자, 32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who are asked to make tricky choices and trade-offs.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asked, 부탁받은 뭐 하라고? make하고 뒤에 choice니까 선택 내리라고. 어떤 선택이냐 근데 tricky는 교묘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 단어는 여기다 써보자. tricky는 교묘한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트릭이라는 말, 속임수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tricky, 교묘한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교묘하다는 얘기가 단순하지 않다는 뜻으로 가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거잖아. 복잡하고 뭐냐면 까다로워.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냐? 이렇게 트리키는. 그러면 뭔가 복잡한 선택과 트레이드오프, 거래를 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보충 설명 줄줄 건너뛰어. 이런 사람들은 worse, 더 나빴다. at, 어디에서, focusing, 집중하는데. 그리고 solving, 푸는데. 문제를 누구보다 더 나빴냐? 딴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 당연히 who had not made the tough choices, 하지 않았던 그 tough choice, 힘든 결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 훨씬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힘든 선택을 하면, 힘든 결정을 내려야 돼.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면 문제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면. 그리고 우리가 맞춰야 될 건 뭐냐면 자기관리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근데 이런 거 잘 생각해봐. 자기관리라는 건 결국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관리라는 거는 내가 내 실력을 꾸준하게 유지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실력을 꾸준하게 유지시켜야 되는데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자기관리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관리를 못하게 된다. 어떻게 되면?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면 자기관리를 못하게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좀만 더 볼까요? 그러면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어떤 사람들은 요청받았어. to restrain, 억제해보라고. 뭐를? 자신들의 감정을 억제해보라고. 뭐 하는 동안에? While watching a sad movie, 슬픈 영화를 보는 동안에 감정을 억제해보라고 요청받았어. About sick animals, 뭔가 아픈 동물이 나오는 건데. Afterward, 나중에 그들은 exhibit, 전시했어. 즉 보여주었어요. Less physical endurance, 더 약한 뭐를? physical endurance,
더 약한 신체적인 참을성을 보여주었어요. 누구보다? 타인들보다. 어떤 타인들? Who had let the tears flow freely. 눈물을 그냥 flow freely,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the research, 그 연구는 보여준다. 대디아라는 걸. We burn up self-control. 우리는 burn up, 태워버리는 거다. self-control을. 여기에 self-control이 말하면 바로 뭐하고 일맥상통해? 자기 관리하고 일맥상통하겠죠. 이 self-control이 어딨냐? 우리는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기 관리를 못하게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자기 관리를,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한다. 태워버린다. In a wide variety of situations. 아주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셀프 컨트롤을 잃어요. 태우게 돼요. 그게 뭐냐? 이런 거. Managing the impression. 어떤 인상을 관리해야 되는 거. We are making on others. 우리가 타인에 관해서 결정을, 우리가 타인에 관해서 해야 하는 그런 결정을 관리하는, 인상을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어떤 인상이지 이런 걸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coping with fears, 두려움을 cope with, 대처하는 거. 그 다음에 controlling our spending, 뭔가 우리의 지출을 통제해야 되는 거. 돈 쓰는 거 내가 아껴 잘 써야 되는데 이런 거라든지. 즉 이것들이 다 뭐냐면 trying to focus on simple instructions, 노력하는 거야. 집중하려고 간단한 지시사항들에. 뭐와 같은 don't think of a white bear, 하얀 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와 같은 그런 간단한 지시사항들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즉 many others,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 지금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지금 다 뭐냐면 어떤 타인에 대해서 어떤 인상이 드는데 그런 걸 아닌 것처럼 막 관리를 한다든지, 두려움이 막 솟아나는데 그 두려움이 안 드는 것처럼 관리를 한다든지, 돈을 쓰고 싶은데 막 그런 억제를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간단한 지시사항이 왔어. 보지 마세요! 하면 인간은 어떠냐? 더 보고 싶어. 더 보고 싶다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많은 다양한 것들처럼.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다 이게 뭐라는 거야, 결국. 똑같은 말인 거예요. 힘든 결정을 내려야 돼. 뭔가 억제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것들을 해야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진다. 한마디로 여기 계속 나오는 게 어려운 결정, 어려운 것, 그 다음에 자기관리 상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자기 관리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 이게 32번 같은 타입은 원래는 선생님이 빈칸이 처음에 있으면 다음 문장만 갖고 뽑아버리는데 굉장히 모호하게 그냥 쭉 펼치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네거티브가 필요해. 그럼 여기에 지금 자기 관리, 이 문제가, 이런 얘기들이 자기 관리가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냐. 이런 거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자꾸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 1번 봐. 자기 관리의 널처링한 속성. 잘 보살펴주는 속성. 그 다음에 2번 hesitating, 머뭇거리는 속성. 3번 rewarding, 굉장히 보람있는 속성. 4번 misleading, 잘못되는 속성. 5번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속성. 자기관리라는 것은 뭔가 아까 막 타인에 대한 인상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야, 두려움이 드는데 막 그걸 막 억누르는 거, 이게 다 자기관리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관리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지. 즉 여기서 말하는 자기관리는 억제하는 거야. 뭘 억제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샘솟아 나오는 거야. 아까 눈물이 그냥 흐르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샘솟아 나오는 걸 뭐 하는 거? 억누르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셀프 컨트롤, 자기관리란 말이야. 알겠죠? 그런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걸 막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 자기관리란 그렇게 억제하는 것이란 어려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저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관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3번 봅시다. 이것도 빈칸이 거의 첫 부분에 있는데 거의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Our health, 우리의 건강은 is certainly a matter of how we feel. 우리의 건강은 확실히 문제다. 뭐의 문제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it is a lot more besides.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beside다. beside가 뭐예요? 게다가잖아요. 추가적으로 게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besides. 추가적인 훨씬 더 많은 것이다. 그게 뭔데? 우리의 건강이잖아. 건강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인 건 맞는데 하지만 그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We must always factor in, 밑줄. 우리는 항상 factor in 해야 된다. factor는 우리 명사로 요소라고 많이 보는데 factor를 동사로 써가지고 factor in이라고 썼어요. 이러면
팩터를 이런 거 그러니까 명사로 보는 게 동사로 나와버리면 이건 그냥 맞춰줘야 돼. 팩터는 요소인데 요인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인 같은 거 들어가면 뭐냐면 뭔가를 계산에 넣는다. 계산에 넣는다라는 표현이 결국 뭐야? 이걸 무시하지 않고 이것도 안으로 껴 넣는다. 요인으로서 껴 넣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카운트인이나 팩터인 이런 애들 다 똑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뭐를 껴넣어야 된다? 바로 얘기한 거죠. 우리의 건강이라는 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문제인 건 맞지만 추가적인 게 많이 있다. 그럼 뭐를 껴넣어야 되냐? 그 뒤에 말. 어떤 개인이 may feel fine. 자기는 좋다고 느낄 수 있어. 하지만 만약에 significant others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타인들이 그나 그녀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keep saying 계속 말하면 things like 뭐와 같은 거를 you don't seem like yourself 너 자신 같지 안 보여 is there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거 있어 이렇게 말하면 여기까지만 보면 더 이상 볼 필요 있나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타인들 얘기가 나왔어. 그럼 끝났죠. 답 몇 번이냐? 1번 What the people around us think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답은 1번이 될 거야. 그 다음에 34번 34번 자 봅시다. 34번에 빈칸 있는 문장 보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는 방식인데 그 빈칸 있는 문장 보시면 but 그러나 that is thoroughly compatible with 밑줄 compatible 중요한 단어죠. 양립할 수 있는 둘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은 thoroughly 완전히 양립할 수 있다. 뭐랑 완전히 양립할 수 있다. 뒤에 문장 보세요. 앞에 파악이 필요가 없다니까. 우선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빈칸 이후의 문장에서 요약하는 말이 보기 중에 있는가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하세요. 뒤에 보니까 you aspire to be better or to accomplish more. 너는 aspire 열망한다. 더 좋아지기를. 혹은 to accomplish more. 더 많이 성취하기를 열망한다. 그것이 그러면 뭐와 함께 양립할 수 있겠어? 뭔가 이런 열망과 양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3번 보면 wanting the future to be quite different. 미래가 굉장히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과 양립된다. 그 다음에 4번이면 abandoning our efforts to make progress. 이게 정반대죠. 진보하고 싶은 우리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 뒤에 나온 말은 뭐야? 더 나은 미래를 열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는 말은 뭐냐? 미래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정도를 만들어 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한테 불안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뭐가 밑줄 다음에 그러니까 컴패터블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어딨냐 컴패터블을 기준으로 해서 that is compatible with 밑줄이라고 나왔는데 어차피 이 부분이야. 여기 뒤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였어? aspire가 나왔다고. 그럼 이게 뭔지 모르잖아 지금. 이걸 좀 알아주면 여기 우리의 지금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위에 좀 올라가 보면 첫 문장 딱 눈에 들어오는 게 contentment is not supposed to be the same thing. 이런 식으로 나와요. contentment 딱 이 정도 보면 contentment가 뭐야? 만족입니다. 만족. 만족은 이게 지금 만족에 관한 얘기라고 치면 아하, 만족은 양립할 수 있다. 뭐와? 열망과. 이렇게 하면 돼. 왜 그렇죠? 이런 말이 왜 필요해?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만족은 뭐야? 현재 상태의 만족이잖아. 만족과 미래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열망이 원래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근데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만족이 열망과 양립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미래가 더 좋아지기를 열망한다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아하, 이런 논리구나. 만족이라는 거 흔히 생각할 때 열망과는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두 개가 양립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논리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그 다음에 35번 보고 한번 브레이크를 가집시다. 자, 35번 빈칸 있는데 보면 빈칸 있는 문장이 아무것도 없죠. 빈칸만 있고. 그러니까 전 문장 보고 그 아래 문장 보겠습니다. 자, if you stand still in vertical rain. 만약에 너가 가만히 서 있으면 stand still 가만히 서 있으면 어디에? in vertical rain 수직으로 떨어지는 비에 그러니까 막 바람 불어서 옆으로 지금 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람이 전혀 안 불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비라는 거죠. 이 vertical rain 속에 가만히 서 있다면 you will only get wet
너는 그냥 단지 젖을 뿐일 것이다. On top of your head, 너의 머리 위만 젖을 뿐일 것이다. 그러나 once you start to move, 그러나 일단 너가 움직이기를 시작하게 되면 your front start, 너의 your front가 주어져. 너의 앞면이 start, 시작한다. getting wet, 젖기를 as well, 마찬가지로. 자, 수직의 비야. 만약에 내가 가만히 서 있다면 여기만 맞을 거야. 근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앞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떨어지던 비가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이렇게 앞면이 젖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러나 crucially, 중요하게도 밑줄이다. 그러나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다음 뒤에 보면 think about it this way.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러나에서 뭐가 나와야 돼? 방금 위에 게 틀렸다는 말이 나오고 think about it this way. 이런 식으로 다시 생각해봐.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쵸? 위가 틀렸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In every volume of space. 공간의 모든 부피 안에서 there is 있어요. 뭐가? A certain density of raindrops. 지금 공간은 모두 다 뭘로 차 있어? 어떤 밀도에 차 있어요. 어떤 밀도? 어떤 물방울들의 밀도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모든 공간이 세상에 비가 내리니까 똑같이. Your front, 너의 앞면은 will meet, 만날 거야. 그런 물방울들의 밀집 상태를 만나게 될 거야. When you get to it, 네가 그 속으로 들어갈 때. No matter what your speed. 여기까지 보면 끝이야. 너의 속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됐냐? 자, 여기까지 보고 1, 2, 3, 4, 5번 중에 보겠습니다. 즉, 가만히 서 있으면 여기만 맞을 거야. 움직이면 앞면이 맞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그거 틀렸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속도와 상관없이 너는 모든 공간을 똑같은 밀도로 채우고 있는 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속도와 상관없이.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 바로 4번이에요. 좀 심플하게 좀 생각하세요. 4번은 뭐냐? You don't hit fewer raindrops by moving slower. 너는 맞지 않아. 부딪히지 않아. 더 적은 레인드랍과 부딪히는 게 아니야. By moving slower. 더 천천히 간다고 해서 물방울을 더 조금 맞는 게 아니야 라는 말. 여기 봐. No matter what your speed라는 표현. 이것이 그대로 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걸 요약하는 말이 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답은 4번이 되겠죠. 잠깐 브레이크하고 후반부 10문제 들어갑시다. 자, 계속 이어서 후반전 36번 갑시다. 자타공인 아마도 36번이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을 수 있겠죠.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36번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그 빈칸의 속성으로 풀 수 없는 굉장히 최고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 선생님이 읽으란 대로 지금 이게 빈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위로 올라가서 답을 뽑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제일 위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서부터 그냥 쭉 읽어오면서 이 지문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줄게요. 빨리 읽어 내려오면서 We naturally think in terms of cause and effect.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항상.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라는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한다. And this helps organize our experience of the world. 그리고 이것이 도와준다, 조직하도록 우리의 경험을, 세상에 관한 우리의 경험을 조직하게 도와준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We think of ourselves as seeing some things cause other things to happen.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다고. 뭐를? 어떤 것들이 초래하는 걸 본다고. 다른 것들을 to happen, 일어나도록. See some things cause.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본다. 근데 초래하는 걸 본다. 근데 cause에서 또 other things to happen. cause 거야 이거는. 다른 것들이 일어나도록 초래하는 걸.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이 일어나도록 초래하는 걸 본다고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한다. 이 말은 좀 단순하게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뭔가가 다른 거를 초래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전반부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던져주면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나중에 번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가 다른 걸 초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이 글의 이해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in terms of our raw sense experience, 하지만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인과관계의 관점이 아니라 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raw sense, 천연이잖아요. 천연.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생 감각적인 경험에서 보자면 우리는 단지 보고 있는 것뿐이야. Certain things happen.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을 뿐이지. Before other things. 다른 것들 전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뿐이지. 이 말. 우리는 이 뒤에서도 나올 거지만 돌이 날아갔다. 그 다음에 창문이 깨졌다. 이런 것들을 돌이 날아가서 창문을 깼다라는 인과관계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보는 건 raw sense로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면 돌이 날아간다라는 것과 창문이 깨진다라는 것, 즉 창문이 깨진 거라는 사건을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그 창문이 깨지기 전에 돌이 나가는 걸 보기만 한 거야. 그냥 알겠냐? 아까 위에서 뭐라 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A라는 것이 B가 일어나도록 초래하는 광경을 우리가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각만의 관점에서는 보면 진짜 심플하게 뭐야? 돌 날아가는 거 본 거고 그 다음에 창문 깨지는 걸 본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 그러면 결국 뭐야? 인과관계란 뭐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뭐야? 우리가 느끼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일부 엮어서 한다라는 거잖아. 됐냐? 계속 간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억하는 것뿐이야. having seen, 보았던 것을. such, 그러한 예전 그리고 나중이라는 이런 순서들을 예전에 보았던 걸. at earlier times, 여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옛날에 그런 것을 보았던 걸 기억할 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A가 B를 일으켰어. 우린 인과라고 생각해. A가 B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본 것은 그냥 뭐일 뿐이야? 시간상으로 A 그리고 B를 보았을 뿐이에요. 다만 이런 거지. 더 옛날에 돌이 날아가는 걸 봤네? 그 돌이 날아가더니 슝 해서 유리창이 깨지는 걸 그 전에 본 적이 있다고 쳐. 더 옛날에.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을 놓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기를 돌이 날아가서 얘를 깼구나라고 인과관계를 이제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주게 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 한 거야? 사실 옛날의 경험에 기초해서 A와 B라는 서로 독립되는 우리 감각 속에 들어온 독립되는 사건을 A에서 화살표 B라는 사건으로 우리는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인식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지. 알겠냐? 알겠냐? 오케이. 예를 들자면 A rock hits a window 어쩌고 저쩌고 가는데 뒤에 말들은 방금 선생님이 다 얘기했으니까 패스해봅시다. 그래서 결국 쭉 내려오시다 보면 experience does not seem 보이냐? 거기 봐 이제 정리하는 레벨이 좀 다르죠? 경험은 does not seem 보이지 않는다. 뭐 하는 걸로? false 강요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 뭐를? The concept of causation on us causation 인과관계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경험이 인과관계 경험이 곧 인과관계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뭔데? 이게 지금 raw sense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이야. raw sense 뭐냐? 경험은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심플하게 그냥 그건 뭐야? 계속해서 지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 여러분 A와 B라는 사건은 experience예요. experience. 알겠어? 이건 화살표는 근데 experience가 아닌 거야. 뭐야?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A하고 B가 바로 뭐인 거야? experience이자 raw sense로 우리가 본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이 곧 반드시 인과관계를 부른다, 강요한다. 이건 아니다 말. 그 다음에 we just use it. 우리는 단지 사용하는 것뿐이야. 그것을 인과관계를 이 말. 이제 결론이 나오는 우리는 경험 자체가 인과관계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사용하는 거지. to interpret 해석하기 위해서 what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한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사용하는 것이지 사실 경험 자체가 자연스럽게 인과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야. 아까 무슨 말이 나왔었냐면 우리는 그냥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볼 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걸 본 적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이제 뭐를 떠올려? 이걸 떠올려. 근데 나중에 또 비슷한 사건을 봐.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해? 바로 이걸 떠올려. 바로 이걸 떠올린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최초를 생각해보세요. 최초를. 최초에는 어땠을 뿐이야. 만약에 A와 B라는 이 경험 자체가 인과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근데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눈으로 본 거는 A를 보고 B를 본 것뿐이야 그냥. 나중에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서 연결한 것을 그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바로바로 적용하는 것뿐이라는 거지. 우리는 단지 이용한다. 인과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캐러거리다. 카테고리에 있는 놈이다. 원인과 결과는 카테고리에 있는 놈이다.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놈이냐? 바로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놈이야? 여기서 위에 했던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경험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뭐야? 우리가 먼저 뭐 한 거야? 먼저 경험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에 생각해서 얻은 것을 나중에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야. 이쪽이 그냥 경험이고 로우 센스로 얻은 거고 이쪽은 뭐야? 생각이고 학습이고 이건 본능적인 게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보세요. 원인과 결과는 카테고리야. 어떤 카테고리냐면 could never be read. 읽어질 수 없는 카테고리야. Out of our experience. 우리 경험으로부터 out of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읽혀질 수 있는 카테고리가 절대 아니야.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결코 읽혀질 수 없는 카테고리야. 경험이라는 말 자꾸 뭘로 봐야 돼요? 생이라니까 생. 알겠어?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must therefore 그러므로 반드시 뭐인 거야 이거는. 됐죠?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라는 것이 그냥 경험하면 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경험이 끝난 다음에 인과관계를 끌어다가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알겠어? 그 말. 그러면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out of our experience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과관계는 out of experience가 아니라 그러면 바로 4번이 나와. 인과관계 자체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4번이 뭐냐? 인과관계가 바로 그 경험으로 끌어와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건에서 인과관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과관계를 그 사건을 해석하려고 인과관계를 자꾸 끌어당긴 거라 이 말이야. 알겠어? 인과관계는 끌어당겨지는 거야. 뒤에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답을 찾기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히려 out of our experience가 아니라 brought that experience라고 해야 돼. 이 두 개의 말이 일으키는 연관작용이 굉장히 서로 끈끈한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오히려 데려와지는 것이다 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답을 찾는데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었던 방식입니다. 솔직히 선생님은 먼저 답을 4번이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봤어요. 지금 나머지는 후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줄까를 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덧붙였을 뿐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풀었을 때는 4번이라고 바로 답을 했는데 이 문장만 보고 그냥 답을 했어요. 내 해석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지. 뭐냐? 방금 전에 말했잖아. out of our experience가 아니라라고 해버리면 뒤에 붙는 말은 그게 아니라 반대 거야. 이렇게 갈 거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가져와진 거야 라는 말이 반대 케이스로 가장 적합하단 말이지. 오히려 문장 자체의 의미상의 통일성상 4번이 가장 맞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찬찬히 해석을 해서 이 뜻을 밝혀내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었다 이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7번 연결어 파트 봅시다. 연결어 파트의 A번을 보니까 너무 쉽죠? 뒤에 따옴표들 이렇게 나오는 거 for example인 거 너무 쉽고 for example이라면 결국 4번 아니면 5번인 게임. 4번에 in the same way, 5번에 on the other hand. 그럼 전문장과 후문장만 보겠습니다. B의 전문장은 뭐냐? Performance is something. performance란 무언가이다. 네가 하는 어떤 that brings 가져오는 bring about이니까 발생시키는 뭐를 unobservable change 관찰 가능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네가 한 무언가가 바로 performance 실행이죠. 실행. In the external world 외부의 세계에서 겉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learning은 is a change, 변화다. 어떤 변화냐? takes place, 발생하는 within the learner, learner 안에서 발생하는. 아까 좀 전에 뭐라고 external, performance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learning은 안에서 발생하는 거다. 뭐야? in the same way냐? on the other hand냐? 반면에잖아. on the other hand. 답은 5번.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답은 5번. 그 다음 바로 38번 갑니다. This is 한님 style. 이렇게 푸는 거야. 38번. 자, 순서 문제. 약간 이것도 논리로 가자면 솔직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굉장히 힌트를 잘 주지 않는 건데 논리로 가자면 까다롭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풀면 돼. 그러면 풀이는 쉬워. 해석은 까다로우나 풀이가 쉽다고. 먼저 어떻게 푼다 했냐면 박스 안을 봅니다. One of the most famous highway illusions. 가장 유명한 고속도로의 착시 중에 하나는 motion parallax라는 놈이다. 이런 거 해석할 필요 없다. 자, 근데 이게 puzzled, 당황시켰다. 심리학자들을 long before, 훨씬 전부터 the car was invented, 자동차가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심리학자들을 괴롭혀왔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can be easily glimpsed, 보다잖아 그냥. 이런 현상은 쉽게 보여질 수 있다. 어떨 때 when you look out the side window of a moving car, 움직이는 자동차의 사이드 윈도우 밖을 내다볼 때 이런 현상은 쉽게 관찰될 수 있다. 자, 보기 보세요. 1, 2, 3, 4, 5번에 B로 시작하는 게 2개, C로 시작하는 게 2개, A로 시작하는 건 하나. 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건 A로 시작하는 놈. 배제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배제해도 상관없어. 둘 중에 찾아봐. 더 마음에 드는 놈이 있다니까. 근데 둘 다 너무 시원찮으면 그때 A를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심리적으로 좁혀놓고 먼저 완성을 시켜보는 거라고. 알겠어? A가 답이 될 확률 그리고 전혀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B번이 1번이 될 것이냐 C번이 1번이 될 것이냐 하는 싸움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박스를 읽고 그 다음에 B번과 C번의 앞문장을 빠르게 붙여 읽기를 해본다. 박스 뒷부분과. 그래서 보다 자연스러운 걸 찾는 거야. 그냥 봐봐. B번에 보면 The foreground moves past very quickly. 그 foreground, 앞쪽의 땅은 움직인다. 지나쳐서. 매우 빠르게 지나쳐 움직인다. 그럼 뭐야? 위쪽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런 현상은 네가 달리는 자동차의 창밖을 볼 때 쉽게 관찰된다. 앞쪽의 땅은 매우 빠르게 지나가. 괜찮죠? 그 현상이 뭔가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번이면 Wherever we fixate in that view.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fixate, 고정시키는 곳마다 했는데 그런 관점으로 고정시킨다는 얘기가 너무 디테일하죠. 근데 앞쪽에서는 고정시킨다는 말, 도대체 뭐를 어떻게 고정시키는지 그런 관점으로 고정시킨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1번이 뭐가 될 거야? B번이 될 거예요. B번이. 그럼 B번부터 읽기 시작해요. B번부터 읽기 시작해서 The foreground moves past very quickly 뭐 이렇게 하면서 B번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A냐 C냐를 이제 2번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2번만 결정하면 3번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내는 거야 그냥. 그런데 C번에서 말했잖아. B번을 다 읽어도 고정시킨다는 말이 전혀 없거든. 근데 A번을 읽어보면 두 번째 문장에 What is happening? 이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대디하다. 우리가 어떤 물체에 고정시킬 때라고 해서 고정시키는 것에 관한 처음 소개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물체에 고정할 때 이게 먼저겠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고정할 때가 먼저겠냐? 조교, 뭐가 먼저겠어? 들어서 알겠어? 모르겠어? 우리가 어떤 물체에 고정시킬 때가 먼저겠어? 아니면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고정하게 될 때 뭐가 먼저겠어? 그렇죠. 어떤 물체에 고정할 때가 먼저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B 다음에 뭐가? A가 2번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C가 3번이 될 거예요. 거기서 끝이야. 그게 끝이라고 그냥. 알겠어? 답 뭐야? B, A, C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해석은 뭐하러 공부했냐? 이 짧고도 굵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내기 위해서 해석을 공부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죽치고 앉아 읽으라고 시험 상황에서 앉아 읽으라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전은 다르다. 알겠냐? 실전은 다르다. 이걸 뚫고 지문이 해석이 어렵든 쉽든 문제가 아무리 꼬았든 어쨌든 간에 뚫고 만점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햇님 스타일 뿐이야. 알겠어? 이거 익히세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좀 들어보세요. 들어봐. 이게 다 어디에 나오냐? 리딩 솔루션이라는 강의에 나오는 거야. 선생님의 실전 풀이법입니다. 실전 풀이법. 관심 있는 사람은 꼭
구매해서 볼 수 있도록 해라. 예? 자, 39번. 39번은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이 문제는 답 없어. 처음부터 그냥 읽어가야 돼. 스킬이 필요 없어요. 가장 스킬이 안 먹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나올 때까지 읽어가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꼼꼼하게 해보는 수밖에 없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더욱더 열심히 내가 풀라는 대로 읽으라는 데만 읽으면서 풀어야지. 뭔 말인지 알겠냐? 딱 이거 하나뿐이야. 스킬이 안 먹히는 건. 자, 39번 보세요. regrettably 먼저 박스 안에 먼저 보세요. 후회되게도 this is not the case. 이건 문장 통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this is the case. this is not the case. 뭐죠? this is the case. 이것은 참이다. this is not the case.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Not even, 심지어 뭐를 위해서도 for the fastest sprinter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프린터에게도 심지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됐죠? 그럼 이제 글을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For most athletes,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에게 maximum speed는 is reached, 도달된다. between 40에서 60m 사이에. 달리기를 시작해서 40m, 60m, 40m하고 60m 사이에 maximum speed가 도달이 돼. Once this is achieved, 이것이 일단 달성되면 그러면 도전 과제는, 챌린지는 뭐가 되는 거냐? hold, 유지하는 거야. this speed를 유지하는 게 이제 관건이야. for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만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이해 안 될 바 없죠, 지금까지. 그 다음에 young athletes, 1번 지나치고 젊은 운동선수들은 may run, 달릴 것이다. with the belief,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릴 것이다. 어떤 믿음을? They will run faster. 그들이 더 빨리. They will run faster and faster. 비교급 and 비교급이니까 점점 더 빨리. 그들이 점점 더 빨리 달릴 것이다. Until they reach the finishing line. 언제까지 점점 더 빨리. 그들이 피니싱 라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믿고 있어. 이미 이 말은 앞에서 나왔던 말 뭐라고 그랬지? 이거는 뭐야? 젊은 선수들의 믿음이고 위에서 문장 시작할 때는 뭐라 했어? 단언했어요. 그냥 진실을 얘기했다고. 뭐라고 그랬는데 맥시멈 스피드는 40에서 60m에 이미 도달이 되고 나머지는 그럼 뭔데? 결승전, 이 이후부터 결승전까지는 뭔데? 그러면 결승선까지는 홀드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얘기했잖아. 더 이상의 스피드는 올라갈 수 없어. 근데 젊은 애들은 믿고 있어. 뭐라고? 자기들의 스피드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여기가 결승전이라고 시작. 계속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박스 안에서는 뭐라고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가장 빠른 스프린터라고 해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 끝났죠? 믿음. 언제나 아까도 내가 비슷한 얘기 했는데 누군가 그렇게 믿고 있다.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은 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왜냐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세요. 뒷문장 2번 뒤에 60m 이후에는 모든 스프린터들이 시작한다 to slow down, 내려가기를. 만약에 2번에 박스에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2번 전 문장은 뭐라고? 젊은 애들은 점점 더 빨라, 끝까지 빨라진다고 믿는다. 근데 2번 지나면 뭐야? 60m 이후에는 모든 스프린터들이 속도가 떨어진다. 이 둘 사이에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메꿀 수 있는 간격이 없는 거라고. 알겠어? 뭐가 들어가야 돼? 젊은 애들은 끝까지 빨라질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장 빠른 놈이라고 해도. 그 다음 문장 뭐야? 사실은 모두 다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알겠습니까? 답은 2번이죠. 다음 넘어가면 40번. 자, 요약문 문제 나왔네요. 요약문 문제 어디 붙어 있는다? 박스 안 붙어 있는다. 요약문부터 읽는다. 요약문 보겠습니다. In an experiment, 한 실험에서 아이들, with, 뭐를 가진 아이들? distracting toys, 분산시키는 장난감을 가진 아이들이 showed, 보여주었다. A한 수준을 뭐에? retention, 보유, 기억, 둘 다죠. 기억력의 수준을, 그리고 comprehension, 이해도의 수준을 over TV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수준의 기억력과 어떤 수준의 이해력을 보여주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그러니까 무슨 실험을 한 거야? TV 프로그램을 보는 건데 뭐를 가지고 있어? 디스트랙팅 토이를 가지고 있다고. 예상되는 답변 뭐예요 그러면? 높은 레벨, 낮은 레벨. 낮은 레벨이잖아요. 너 지금 이해하고 있냐? 너 말이야 너. 그치? 낮은 레벨이 예상되는데 A번의 보기를 보시면 아이덴티컬이 2개, 디스팅트가 2개. 그럼 하나 떼. 프라퍼는 그냥 떼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동일한이냐? 디스팅트 다른이냐?
결국 똑같냐 다르냐를 얘기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 자체로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누가 있을 거야? 디스트랙팅 토이를 가지고 TV 프로그램을 보는 애가 있을 것이고 아닌 애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같냐 틀리냐만 비교하면 된다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장난감을 분산되는 장난감을 가진 놈들과 안 가진 놈들이 이후에 TV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물었을 때 어떤 수준을 보였느냐, 같은 수준을 보였느냐, 다른 수준을 보였느냐만 보면 된다고. 근데 우리가 흔히 예상하기로는 아무래도 분산시키는 장난감을 안 가진 애들이 TV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디스팅트를 일단 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맞냐? 여기까지? 자, 근데 한번 보세요. 끝까지. compared with, 비교해보자면 뭐랑? 애들이랑 without toys, 장난감 없는 애들이랑 비교해 볼 때. 근데 그것이 나타낸다. 뭐를? 대디아라는 걸. 아이들이 B학의 정보를 얻는다는 걸 나타낸다. 근데 이 B에서는 지금 얻어낼 게 없어요. 그렇죠? 얻어낼 게 없으니까 A번이 결국 물론 그래서 다른 중에서도 어떤 거 뭔가 디스트랙팅 토이가 없는 애들이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해서 다른이라고 우리가 예측하는데 이걸 확인하러 올라가 보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 보다 보면 쭉쭉 마지막 문장 보면 근데 안타깝게도 답이 없고 하나를 더 올라가면 as expected 위에서 한 6번째 줄 정도 되는 곳에 예상되듯이 the group with toys 장난감을 가진 그룹은 was distracted 분산됐다. 주의력이. 그리고 보았다. 그 쇼를 오직 대략 47%의 시간만 보았어요. 장난감 갖고 노느라고 그 쇼가 1시간짜리면 그거의 47%만 봤다고. 알겠어? 그리고 as opposed to 반대로 87%와는 반대로 이 the group without toys 장난감 없는 애들이 TV 프로그램을 87% 봤는데 그러나 when the children 그 아이들이 테스트 되었을 때 뭐에 대해서 how much of the show they remembered and understood 그들이 얼마나 많은 쇼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기억하고 이해했는가에 관해서 테스트 되었을 때 근데 이게 그러나로 연결됐어. 분명히 보는 시간 자체는 장난감 없는 애들이 많이 봤어. 그러나 해버렸으면 이해를 얼만큼 했느냐는 어땠다? 우리 예상을 깬다라는 뜻이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뒤에 보자. 그랬을 때 the scores were exactly the same 이렇게 됐다고. same 끝. 아이덴티컬이잖아. 아이덴티컬. 그럼 답은 A번에는 아이덴티컬 2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지? 왜? 얘는 TV 프로그램 똑같은 프로그램을 47%밖에 안 받고 얘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87%를 봤는데 왜 둘의 이해도가 똑같지? 뒤에 보세요. The researchers were led to the conclusion. 그 연구자들은 이끌어졌다. 결론으로. 어떤 결론? 설명해 줄 거잖아 이제. 그 5살 박이들은 in the toys 장난감 속에 파묻혀 있는 즉 장난감 가진 애들은 were attending quite strategically 참가하고 있었다. 꽤나 전략적으로 뭐 하면서 distributing 분산시키면서 자신의 집중력을 뭐 사이에 between 토이 플레이와 시청 사이에 분산시키면서 전략적으로 so that 뭐 하도록 they looked at 그들이 보도록 what was for them the most informative part of the program 그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인포머티브한 부분인가를 지네들이 보면서 아니 오히려 뭐라 했냐면 지금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47%를 본 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87%를 봤지만 이 안에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는 거야. 47%를 본 애들은 이 47%의 농도가 어떤 거야? 굉장히 진하게 47%를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most informative part라는 말.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 정보가 많은 부분을 추려서 보았다 이거죠. 그래 답은 뭐겠어? 아이덴티컬에 걸려있는 게 우연히 봤다와 선별적으로 봤다가 있는데 우연히는 아니죠. 아까 앞에서 무슨 말이 나 전략적으로 그랬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연히 그런 건 아니에요. 답은 selectively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41번과 42번인데 빈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2번에 빈칸 문제.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돼요. 42번의 빈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빈칸 보면 이것이 causes 초래한다. 한 조직이 뭐 하도록 to become 밑줄에 지게 초래한다. 이것이 한 조직을 뒤에 말에서 뽑을 거예요. 매니저들은
don't need to enforce. 강요할 필요가 없어. the rule. 그 규칙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get on with. 계속 유지하게 돼. 뭐로? what needs to be done. 행해질 필요가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지하게 되니까 매니저들이 enforce 할 필요가 없어. 그 말은 뭐야? 자율이잖아요. 자율. 몇 번이야 자율을 얘기하고 있는 5번 뿐이에요. 이거 푸는데 몇 줄 필요했냐? 2줄 필요했어 지금. 알겠어? 답 5번이에요. 5번. 그리고 주제는 답 없어요. 이건 되게 안타깝게도 지금 아랫부분에서 뽑을 수 있는 주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헷갈리게 나가면서 위쪽까지 전부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윗부분에 보면 제일 위에 보세요. 어떤 회사의 경우에 그게 흔하다. 뭐가 묘사하는 게 문화를 뭐라고 묘사하는 게 문화를 보이는 요소라고 of a working environment 일하는 환경 속에서 보이는 요소라고 그 회사의 문화를 정의 내리기가 쉽다. 즉 뭐 이런 것처럼 casual Friday가 뭐야? 뭐 이렇게 선생님 지금 정장처럼 입고 있지만 이 casual 무슨 데이 이렇게 하면 그날에는 그냥 캐주얼 입고 와도 되는 날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그 조직의 문화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 그 조직의 문화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답 2번 보세요. Company culture. 회사의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more than what it seems. 보이는 것 이상이라는 말. 그러면서 뒷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좀 더 이거에 대한 좀 더 깊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제는 폭넓은 거니까 2번에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건 쭉 진득한 독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장문 3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3번에 순서 문제가 나왔고 44번에 지칭 추론 문제, 45번에 내용 일치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들 확인하시고 한 번에 뚫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A번 읽어보자. The sun was shining. 해가 비치고 있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lightly dressed. 굉장히 가볍게 옷을 입고 있었어. 모두가. 근데 except one girl. 한 명만 제외하고. 어떤 애? standing apart. 혼자 떨어져 있는 애. in front of 앞에. the entrance 입구에. 노스밸리 하이스쿨 입구에 혼자 떨어진 채로 이렇게 있는 여자애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옷을 가볍게 입은 맑은 날이었어요. 근데 she wore a headscarf. 그녀는 뭘 쓰고 있어? 헤드스카프를 쓰고 있어요. 여자애인데 헤드스카프? 느낌 오지 않냐? 중동 여자인 거예요. 중동 여자. 밑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 히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다 감싸고 다니는 거. 이 헤드스카프를 쓰고 있었어. 그리고 그녀는 somehow 약간은 look like 보여요. 뭐처럼? She didn't belong here. 그래서 이곳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 우리의 영어 선생님인 미시스 브랜든이 도착했어요. 그 여자애와 함께. 어떤 여자인데? Wearing the headscarf. 그 헤드스카프를 메고 있는. Coming up behind her. 그다음에 뭐? 그녀 뒤에 나타난 그런 여자애를 데리고 도착했어요. 그럼 여기 그녀가 누군데? 지금 헤드스카프를 맨 애가 선생님과 함께 나왔는데 선생님 뒤에 따라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녀 뒤에라고 하면 여기에 A는 누가 되겠어? 선생님이 되겠네. 선생님이. 그 여자애는 seem to be afraid.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수줍어하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나는 약간 느꼈어. 약간 sorry for her. 그녀에 대해 약간 뭔가 유감스러운 느낌을 느꼈다. 이런 거 좀 치근하다.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B, C, D 중에서 순서를 먼저 찾는데 보기 보시면 역시 똑같죠. 순서 문제 푸는 방법은 B로 시작하는 게 2개. 아니요. B로 시작하는 게 하나, C로 시작하는 게 2개, D로 시작하는 게 2개니까 먼저 B를 배제하시고 C냐 D냐의 싸움으로 먼저 보세요. C번을 보면 내가 having a short break after the class 그 수업 후에 약간의 휴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데 A번에서 수업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요. 그럼 C번이 1번이 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D번 보면 미시스 브랜드는 말했다. 데디아라고. 그녀의 이름이 라라였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쩌고 했다. 그럼 이게 아마도 뭐겠어 지금?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애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D번이 먼저 1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C번은 그 수업이라고 했는데 A번에는 수업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거. 자, 그럼 D번이 먼저 들어오고 그럼 D번부터 읽어 내려갑시다. 브랜드는 말했어요. 그녀의 이름이 라라라고. 그리고 데디아라고. 그녀가 중동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라라는 돼 있어.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소개하기로 되어 있어. 자기 자신을. 하지만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그녀가 그녀의 입을 열자마자 그럼 알파벳 E에 있는 그녀는 그 여자인 라라네요. 라라. 그녀가 입을 열자마자 everyone started to laugh.
모두가 웃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기억나나요? A번이 선생님이었고 지금 알파벳 E가 라라야. 한 놈만 더 찾으면 돼. 그러면 하나도 문제 또 뚫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놈 하나가 누구 편을 드느냐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 자, 웃음바다가 됐어. 그녀는 가지고 있었어. 액센트를. 사운딩, 들리는, 뭐처럼 들리는 as if. She had just learned. 그녀가 방금 배운 것처럼 들리는. 말하는 법을 방금 배운 것처럼 들리는. 영어가 서툴다는 거죠. 라나는 blushed. 얼굴이 빨개졌어. 그리고 Mrs. 브랜드는 need to calm. 조용히 시켜야 했어. 뭐를? 그 웃고 있는 반 전체를. Next to me. 내 옆자리에 뭐 어쩌고저쩌고서 앉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될까? B번 보면 다음날 이렇게 나오고 C번 보면 그 수업 끝나고 나서라는 얘기가 나와. 뭐가 먼저긴 당연히 C번이 먼저겠죠. C번이. 그럼 C번으로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짧은 브레이크를 그 수업 이후에 짧은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었을 때 Mrs. 브랜드는 walk towards me. 나에게 걸어왔어. 그리고 물었어. 인지를 내가 도울 수 있겠는지를 라라를 그녀의 영어 숙제에 대해서 학교 끝나고 Two afternoons later 두 번의 오후 후에 나는 서 있었다. 뭐야? 두 번의 오후 후에? 그냥 갑시다. 두 번의 오후 후에 나는 서 있었어요. In front of 앞에 뭐 앞에? A big house 큰 집 앞에 서 있었다. In the middle of Beverly Hills 한복판에 비벌리 힐스의 한복판에 비벌리 힐스 어딘 줄 알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왔다더니 역시 중동 애들은 뭔가 오일머니가 그러면 뭔가 흑해석을 하자면 이 남자애는 이제 돈에 반한 거지. 그렇죠? 뭐 이제 근데 이건 장난이야 그냥. 어쨌든 간에 비벌리 힐스의 큰 집 앞에 서 있었어. 굳이 이런 얘기를 왜 썼을까 근데.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어 하면 되지. 그렇죠? 그의 주소지에. 근데 미시스 브랜든이 나에게 주었던 그 주소지에 라나는 문을 열었어. With a warm welcome. 따뜻한 웰컴과 함께. 그리고 나는 즉각적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데디아라는 걸. 그녀가 was not that afraid and shy. Not that. 그렇게 두려워하고 수줍어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그녀가 누구야? 라라잖아. 그럼 끝났죠? 지칭하는 게 다른 하나는 A번입니다. A번. 순서 뚫었고요. 그 다음에 A번 뚫었어요. 혹시라도 지금 읽은 것만으로도 내용 일치를 풀 수 있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수줍은 라라를 보고 가여움을 느꼈다. 아까 felt sorry라는 부분 나왔죠? 맞았어요. 2번 라라에게 다른 문화를 용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건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 3번 선생님이 주신 주소로 라라의 집을 찾아갔다. 맞죠? 4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직 안 나왔죠? 5번 학교에서 자신의 옆자리가 비어 라라가 앉았다. 자기 옆에 앉았다 했죠? 됐어요. 그러면 2번과 4번 중에 답이 나올 겁니다. 나올 때까지 찾아가 보죠. 보면 라라는 따뜻하게 여해서 The more she told me about her life. 그녀가 더 많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해 줌에 따라 The more I understood her. 그녀를 더 이해하게 됐어. 그녀의 관점에 대해서 I lost track of time. 나는 시간의 길을 잃었다. 뭔 말이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야기하느라 그녀와 until late night. 밤늦게까지. 자, 4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라라와 얘기했다는 맞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생각해봐. 라라에게 다른 문화를 용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라 자신이 다른 문화에서 온 애잖아. 그러면 라라 자신이 다른 문화를 용인해 달라고 말을 하겠지. 오히려 뒤에 보면 나오지만 결국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른 애들한테 뭐라고 주인공이 야 니네 라라 괴롭히지 마. 다른 문화도 받아들여줘야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다 풀었고요. 해석을 따로 중요하게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 임했을 때 문제들을 어디를 보고 풀어야 되니까 이 풀이 수업은 말 그대로 해석 수업이 아니라 풀이 수업이었던 거예요. 마치 다른 과목들처럼. 다른 과목들은 문제를 푸는 방법에 집중하면서 왜 영어는 해석과 풀이를 똑같이 생각하냐. 해석이 되면 풀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풀이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답을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답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점에 초점을 맞췄고요.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될 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분들한테 할당된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겠냐? 그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풀이법을 잘 보시고 문제를 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결국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라는 그런 공식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풀이를 좀 더 자신 있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풀이법에 좀 더 익숙해지고 싶으면 리딩 솔루션 강의를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언제 만나냐? 6월 달에 만날까? 자, 아무튼 다음번에 다시 만나자. 안녕.